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김영욱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25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 왔지만 최근 가장 무서운 것은 잠자는 동안 당신의 뇌가 서서히 썩어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당신은 잠자리에 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자세, 편안함? 하지만 저는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온 바른 자세가 사실은 당신의 뇌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밤사이 뇌에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 바로 뇌 독성 물질이 가득합니다. 이 독성 물질을 청소하는 뇌 척수액의 고속도로가 수면 중 막혀버린다면 치매나 뇌 질환의 위험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열어 뇌 노폐물 배출 효율을 2배로 높이는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베개의 각도와 위치입니다. 베개는 머리에 베는 도구가 아닙니다. 정확히 목에 베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뇌 척수액의 흐름을 뚫어주는 물리적인 황금 각도와 베개의 6cm의 기적을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한 뇌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 단 1분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허리와 척추 건강을 위해 똑바로 누워 자는 정의 수면 자세를 고집하십니까? 의학적인 통념에 따라 바른 자세라고 여겨졌던 이 습관이 최근 과학 연구에서는 시니어 뇌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자세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 속에서는 거대한 청소 작전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뇌에 림프관이 없어 노폐물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기존 통념을 깨뜨린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그 원리는 뇌의 혈관 주변을 따라 흐르는 깨끗한 뇌 척수액이 수면 중 뇌 세포 사이 좁은 공간으로 강력하게 침투합니다. 이 척수액이 독성 물질을 씻어내고 다시 정맥을 따라 뇌 밖으로 배출합니다. 독성 물질 중 가장 악명 높은 노폐물은 바로 치매의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입니다. 이 글림프 시스템이 밤에 활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잠이 들면 뇌세포 사이의 공간이 깨어 있을 때보다 약 60%나 더 넓어집니다. 마치 복잡한 도시의 도로가 밤에 뻥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뇌 척수액이라는 청소 차량이 진입하여 노폐물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바로 누워 자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영향과 목 주변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 뇌 척수액이 뇌로 들어가는 입구와 나가는 출구인 경추, 즉 목뼈 부위의 순환이 방해를 받습니다. 결국 노폐물을 실은 뇌 척수액이 정체를 일으키고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 안에 잔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을 높이는 간접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뉴욕 스토니브룩 대학에서 쥐를 대상으로 옆으로 눕기와 바로 눕기를 연구하였는데 결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옆으로 눕기 측화 위에서는 뇌 척수액 순환과 노폐물 배출이 2배 이상 원활했고 베타 아밀로이드 독성 단백질이 효과적으로 씻겨 나갔습니다. 반면 바로 눕기 앙화 위에서는 뇌 척수액 흐름이 방해받아 정체됐고 베타 아밀로이드 독성 단백질이 뇌 안에 잔류되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뇌 청소 시스템은 옆으로 누웠을 때 가장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워 자는 자세만 바꿔도 우리의 뇌는 놀랍게 건강해집니다. 최근 제가 진료한 70대 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은 그야말로 정석의 삶을 사셨던 분이세요. 늘 허리를 곧게 펴고 주무실 때도 건강하려면 똑바로 자야지 하시면서 정의 수면 자세를 고집하셨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자꾸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아요. 꼭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얼마 전에는 가스 불 켜놓은 것도 깜빡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러다 치매 오는 거 아닌가 싶어.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혹시 시청자님들도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바른 자세로 잔다고 하는데 개운함은 없고 만성 피로와 건망증만 늘어나는 상황 말입니다. 저는 박 여사님의 생활 습관을 꼼꼼히 체크해 봤습니다. 식단, 운동, 스트레스 관리 모두 훌륭하셨어요. 유일하게 흠잡을 곳이 바로 잠자는 자세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허리 펴고 똑바로 자야 좋다는 의학 상식에 충실하셨지만 최신 뇌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뇌 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글림프 시스템 기억하시죠? 이 시스템은 밤에 뇌 척수액이 뇌 속 깊숙이 들어가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씻어내는 뇌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똑바로 누워 주무시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과 목 근육의 긴장 때문에 뇌 척수액이 뇌로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 즉 경추 부위의 순환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박 여사님의 뇌도 마치 하수도가 막힌 것처럼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밤새 뇌 청소가 안 되니 아침에 머리가 맑을 리가 없었던 거죠. 저는 박 여사님께 아주 간단하지만 그동안 고집했던 습관을 깨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주무실 때 허리 건강은 잠시 잊으시고 편안하게 옆으로 누워서 주무십시오. 이 자세가 뇌 척수액 순환에 가장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영 불편하고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 3개월만 해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박 여사님이 저에게 달려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바른 자세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게 제 뇌를 망치고 있었네요. 요즘은 아침에 눈 뜨면 머리가 얼마나 개운하고 상쾌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식구들 얼굴도 헷갈릴 지경이었는데 이제는 깜빡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다시 살맛납니다. 박 여사님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바른 자세라는 오래된 통념이 어쩌면 시니어 뇌 건강에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허리보다 뇌 건강을 위해 편안하게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뇌의 청소부 글림프 시스템이 밤새도록 시원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 옆으로 자야 한다는 것은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옆으로 누워도 이 각도를 맞추지 못하면 뇌 청소 효과는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베개 각도의 과학을 다음 단계에서 공개합니다. 뇌 척수액이 흐르는 경로를 고속도로라고 비유하겠습니다. 이 고속도로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 즉 입구와 출구는 경추 목뼈에 있습니다.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 목이 꺾이면 이 경추 고속도로가 S자나 C자형이 아닌 직선으로 꺾인 교차로가 되어버립니다. 노폐물 청소 차량이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옆으로 누웠을 때 어떤 각도를 유지해야 할까요? 바로 경추 목뼈와 흉추 등뼈가 완벽한 일직선을 유지하는 각도입니다. 이 각도를 만들기 위한 베개 높이가 바로 6cm에서 11cm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6cm는 일반적인 여성분이나 체구가 작은 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높이이며 체구가 큰 남성분들은 어깨 너비에 따라 11cm까지도 적절합니다. 이 높이는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뇌 척수액 순환을 막는 경추 1번과 2번의 부정절을 개선하고
두개골 기저부의 압박을 해소하는 물리적 최적 높이입니다. 옆으로 누워 자도 여전히 만성 피로로 고생했지만 베개를 바꾸고 더욱 건강해진 50대 최상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직장에서 치열하게 일했고 주말이면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도 피로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온몸에 시멘트를 바른 것처럼 무거웠고 목은 누가 밤새 비틀어 놓은 듯 뻐근했습니다. 부장님, 어제 너무 달리신 거 아니에요? 얼굴색이 영 안 좋으시네요. 직장 동료들의 걱정 섞인 한마디에 상우 씨는 억울했습니다. 술은커녕 최근 건강방송에서 옆으로 누워 자는 츠과위가 뇌 노폐물 배출의 최고라는 정보를 접하고 그날부터 굳게 마음먹고 옆으로만 잤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옆으로 자고 나면 2배로 개운하다는데 왜 나만 더 피곤할까? 상우 씨는 옆으로 자는 자세만 취하면 뇌 청소 미션을 완수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면 상태는 마치 교통사고로 직각으로 꺾인 고속도로와 같았습니다. 그가 사용하던 베개는 아내가 좋다고 해서 큰맘 먹고 구매한 높고 단단한 메모리폼 베개였습니다. 최상우 씨처럼 어깨가 넓은 성인 남성이 옆으로 누우면 어깨와 침대 사이에 생기는 공간을 베개가 적절히 채워주어야 목뼈 경추와 등뼈 흉추가 일직선이 됩니다. 문제는 베개가 너무 높았다는 것입니다. 옆으로 눕자마자 그의 목은 베개 위로 삐딱하게 꺾여 버렸습니다. 옆으로 자는 것 자체는 좋았지만 베개 높이 때문에 목뼈와 등뼈가 일직선이 되지 못하고 꺾였고 이는 뇌 척수액이 흐르는 뇌 청소 고속도로의 주요 분기점인 경추 부분을 막아버렸습니다. 노폐물 청소 차량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옆으로 자려고 밤새 용을 썼는데 알고 보니 내 의지 부족이 아니라 내 비싼 베개가 내 뇌를 폐쇄시키고 있었구만 하였습니다. 마침내 수면과 뇌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저에게 찾아온 그는 자신의 잘못된 노력의 함정에 대해 명쾌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상우 씨,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건 훌륭하지만 베개 높이가 당신의 어깨 너비와 맞지 않아 경추와 흉추 일직선 황금 각도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체형과 어깨 너비를 꼼꼼히 측정했고 그에게 가장 이상적인 물리적 최적 높이는 정확히 7cm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푹신함이나 고급 소재가 아닌 오직 목뼈와 등뼈를 완벽히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는 황금 각도를 위한 높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베개 높이를 체형에 맞게 7cm으로 조절하고 잠든 첫날 아침 그는 믿기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잠자는 동안 내 목부터 머리까지 시원한 물이 쫙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목은 뻐근하기는커녕 어젯밤의 피로가 싹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개 높이를 조정한 후 그의 수면 측정 결과 깊은 잠, 즉 서파 수면이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6cm에서 11cm 사이의 황금 높이가 경추 1번과 2번의 미세한 부정열을 해소했고 막힘없는 고속도로를 통해 뇌 노폐물 청소를 시원하게 완료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경험은 우리에게 옆으로 자는 자세가 아무리 좋아도 나에게 맞는 베개 높이를 찾지 못하면 뇌 청소 효과는 3분의 1로 떨어질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피로 없는 아침을 여는 진정한 기적은 바로 내 몸에 맞는 황금 베개 각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베개 각도의 비밀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베개의 재질과 디자인을 놓치면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뇌 건강을 위해 지금 당장 베개를 점검해야 할 첫 번째 기준은 높이의 과학으로 6cm에서 11cm 사이의 맞춤 높이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누울 때 경추 목뼈의 시작 곡선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목 뒤와 베개 사이가 꽉 채워지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옆으로 누울 때 경추와 흉추가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베개 위에 머리를 올렸을 때 코끝이 바닥과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이 높이가 뇌 척수액 순환에 최적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디자인의 비밀로 머리는 수용하고 경추는 지지하는 구조를 택해야 합니다. 좋은 베개는 중앙은 약간 함몰되어 머리가 안정적으로 수용되어야 합니다. 반면 목이 닿는 부분은 볼록하게 올라와 목덜미와 경추를 강력하게 받쳐주어야 합니다. 특히 이 경추 목뼈를 지지하는 디자인은 상부 경추 주변에 심부 근육을 이완시키고 두개골과 경추 목뼈 1번 부위의 미세한 긴장을 해소하여 뇌 척수액 배출 과정을 호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재질과 반발력으로 너무 무르거나 딱딱한 베개는 독입니다.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처럼 형상을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탄성을 갖춘 재질이 좋습니다. 너무 푹신한 베개, 깃털이나 오리털 베개는 지지력이 없어 목이 뒤틀리고 너무 딱딱한 경침은 과도한 압력을 주어 오히려 근육을 경직시킵니다. 반발력이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절한 지지력을 확보해야 뇌 척수액 순환에 필요한 경추의 안정성이 유지됩니다. 수백만 원짜리 베개가 좋다고 광고하지만 베개 가격은 뇌 건강과 무관합니다. 베개는 가격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체형에 맞게 높이가 조절되고 이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베개를 고를 때 이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비싼 독이 든 베개에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베개 교체로 두통을 졸업한 62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요새 영 삶에 낙이 없었습니다. 등산이고 뭐고 아침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면서 징하고 울리는데 이게 벌써 5년째였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밤새 뭘 했길래 이리 뻐근하지? 김 선생님은 습관처럼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갱년기인가 노화인가 했지만 이제는 만성 두통과 어지럼증 때문에 혹시 뇌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병은 키우면 안 돼. 굳게 결심한 김 선생님은 3차 병원부터 동네 한의원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CT, MRI 등 수십만 원짜리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갈 때마다 의사들은 똑같은 말만 했습니다. 김 선생님, 검사 결과는 깨끗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세요. 그리고 힘들면 진통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아니, 의사 선생님. 내가 스트레스 없이 살려고 은퇴했는데 약은 잠시뿐이고 아침엔 또 지끈거린단 말이오. 그렇게 5년을 헤매다 수면과 뇌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차트에 김 선생님의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찍힌 것을 확인하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선생님, 뇌는 깨끗합니다. 제가 범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바로 선생님 댁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그 친구입니다. 김 선생님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안방이에요? 설마 와이프가? 아닙니다. 바로 베개 말입니다. 저는 김 선생님의 평소 수면 자세와 사용 중인 베개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베개는요, 수년 전에 백화점에서 아주 큰맘 먹고 산 프리미엄 깃털 베개입니다. 얼마나 푹신한지 머리가 아주 쏙 파묻힙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그 푹신함이 5년 동안 선생님의 뇌를 괴롭힌 주범입니다. 선생님이 밤새 주무실 때 그 푹신한 베개는 선생님의 경추 목뼈를 전혀 지지하지 못하고 목을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미세한 뒤틀림이 바로 뇌 속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뇌 척수액 고속도로를 막아버린 겁니다. 비싼 돈 주고 사신 독이 든 베개를 매일 베고 주무신 겁니다. 김 선생님은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첨단 검사에서 못 찾은 원인을 베개가 잡고 있었다니. 저는 깃털 베개를 당장 버리라고 명령하며 경추 지지형 디자인 베개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특히 목이 닿는 부분은 볼록하게 올라와 목덜미를 강력하게 받쳐주는 베개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목이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집에 돌아온 김 선생님은 그날로 깃털 베개를 과감히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아내가 기겁하며 당신 미쳤어 했지만 김 선생님은 단호했습니다. 내 뇌를 망친 원흉이야. 그리고 목을 지지해주는 새로운 베개로 바꾼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 오늘 아침에 머리 안 아팠어. 김 선생님은 5년 만에 머리가 맑고 개운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경추 지지 디자인을 갖춘 베개를 사용함으로 수면 중 상부 경추의 미세한 부정열이 해소됐고 목이 딱 받쳐지니 밤새 긴장했던 목 주변 근육들이 이완되어 막혔던 뇌 척수액 순환이 다시 원활해진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아침마다 등산을 가기 전 침대 앞에서 베개에 대고 외칩니다. 내가 바로 내 뇌 구세주다. 비싼 약이나 첨단 장비가 아닌 오직 나에게 맞는 베개 각도 하나가 그의 뇌 건강과 행복을 되찾아준 이야기였습니다. 베개는 머리에 베는 것이 아니라 목에 베는 도구입니다. 바로 작은 베개 각도가 뇌 속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였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당신은 뇌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비밀 3가지를 손에 넣었습니다. 똑바로 자지 마십시오. 옆으로 자는 자세가 뇌 노폐물 배출에 가장 유리합니다. 뇌 청소 고속도로를 여는 6cm에서 11cm의 베개 높이를 당신의 어깨 너비에 맞게 찾으십시오. 경추를 지지하고 머리를 수용하는 디자인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당신의 뇌를 청소하는 리모컨은 이제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매일 밤 베타 아밀로이드를 씻어내는 강력한 치료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베개를 점검하고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곧 당신의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소중한 지인의 치매 없는 건강한 미래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널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생명을 구하는 전문 지식을 계속해서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영욱 신경과 전문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